삼성이 국내 모 지역에 대형 반도체 공장을 세울 때 일입니다. 외국은 지역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모두가 와서 고마워하고 어떻게든 도울 일이 없을까, 어떻게든 편하게 해줄 수 없을까 난리입니다. 공짜로 땅 주고 집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세제 혜택 주고 그리고 기업에게 그런 걸 해줬다는 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현대차 공장, 현중 미주법인 공장 그리고 그 관계사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미국 엘라베마주는 주지사가 한글 명함을 가지고 다닐 정도입니다. 현재 한인들 대부분이 주재원이라서 선거권이 없어요. 주지사의 한글 명함은 한인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인 업체들에게 엄청 퍼줬다, 친하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죠. 공장을 세우려고 하면 지역 업체들은 물론 지역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그걸 뜯어먹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삼성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역 건설 업체들이 자기네한테 일을 주라고 건설 현장 앞을 막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걸 해결해 줘야 될 지자체는 오히려 그럼 지역에 일 좀 줘라 하고 들러리를 서는 판이었어요. 잼버리도 무자격 지역 업체에 일을 몰아주다가 그 꼬라지가 난 거니까 한국 지자체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예 없다시피 한 겁니다. 그저 지역표만 거둘 수 있으면 나라가 망하건 말건 땡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일은 당연히 첨단 산업의 첨단에 있는 일입니다.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죠. 보안도 중요하거니와 규모나 기술 면에서도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이 일을 실제로 줄 수 있는가 평가를 해보니까 입찰 기준에 맞는 지역 업체가 없었어요. 지역 업체에 일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지역 업체들이 그냥 물러가야 되는데 지역 업체들은 그때 무슨 요구를 했느냐? 그러면 기준을 낮춰서 일을 주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입찰 기준을 낮추고 기술 기준을 낮춰서 지역 무자격 업체에 일을 주라고요.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 국책 사업을 벌일 때 이게 의미가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어디에 도로를 뚫는다, 공항을 짓는다, 산단을 조성한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면 예타를 먼저 거쳐서 사업성이 있어야만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상황에는 그 예타를 면제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때로는 사업성이 낮아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예타 면제라는 것은 그냥 지역표를 주워 먹어보겠다고 평가 절차 없이 마구 사업을 추진해버리는 그런 핑곗거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문재인 때는 그 예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습니다. 문재인 집권 직전 2016년 예타 면제액은 총 2조 7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집권한 2017년 바로 1년 만에 17조 6천억으로 늘어납니다. 2018년부터는 예타를 하는 사업보다 예타를 하지 않는, 예타를 면제하고 그냥 추진해버리는 사업액이 더 커졌어요. 그렇게 문재인 5년 동안 예타 없이 진행된 사업은 자그마치 120조 원에 이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해서 예타 면제에 대해서 표를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신설 시점부터 문재인 퇴임 2022년까지 재정사업평가위가 예타 면제에 찬성한 건은 521건, 반대한 건은 몇 건이냐? 0건이었어요. 빵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정치가 이따위 위원회, 심의회 같은 것을 어떻게 악용하는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할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명분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 멋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들 모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공장 건축이나 국책 사업의 가치가 원래 목적인데 어느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장사가 더 중요하고 대기업 돈 따먹기가 더 중요해지는, 그래서 평가를 없애고 절차를 없애고 기준을 낮춰버리는 그런 주객 전도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또 그걸 비판합니다. 그런데 같은 짓을 현 정부와 현 여당이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을 해야 할까요? 찬양하고 실드를 쳐야 할까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 그거랑 그거는 다르다. 우리가 하는 건 착한 조작이고 쟤들이 하는 건 나쁜 조작이다. 이러면서 감싸야 할까요?
각 학교는 교육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학교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 분야 학교들, 의대, 치의대, 간호대 등은 교육부가 인증을 할 전문성이 없으므로 외부의 인정기관을 따로 두고 거기에서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대는 현재 의평원이라는 기관에서 인증을 하는데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국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대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서남대라는 곳에 의대가 설립됐다가 인증을 못 받아서 의대가 폐교되어 버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때문에 지방에는 원래 정원의 3배, 4배가 되어버린 의대가 많습니다. 의대는 다른 대학과는 커리큘럼이 아예 다릅니다. 수업량도 일단 훨씬 많고요. 그걸 못 채우면 다음 학기에 그냥 추가해서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유급이 돼서 그 학년을 다시 다녀야 됩니다. 수업뿐 아니라 실습도 많기 때문에 시설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수업량도 많고 분야가 넓은 만큼 교수도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대를 인증하는 평가 기준은 현재 100개에 가깝습니다. 실습시설이나 교수는 단기간에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빈 방에 책상이랑 빈 프로젝터만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로는 인증에 떨어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학이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걸 채우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처음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가 이렇게 늘리면 지방 의대들이 우르르 인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지방에는 그 인증 커트라인을 겨우 충족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숫자만 갑자기 늘려놓으면 시설이나 교수나 수련을 할 자리가 모자라서 결국 인증을 못 받는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정부는 증원을 이렇게 해도 수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인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카데버가 모자라면 학교끼리 카데버를 교보제 마냥 돌려가며 쓰면 된다. 외국에서 시체를 수입해 오면 된다. 교수가 모자라면 그냥 더 뽑으면 된다. 의사가 모자라면 전세기에 환자를 실어서 외국으로 보내면 된다. 이딴 개소리들을 몇 달째 치고 있는 정부를 믿을 사람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 중에는 아마도 많지 않을 겁니다. 평가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조건 그냥 된다, 안 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인증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해결은 해야겠죠. 그 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들었느냐? 교수들 사이에서 정부가 의평원 평가 기준을 낮추려고 대학별로 작업을 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급기야 여당에서 법안으로 예비 인증이라는 단계를 만들겠다고 발의를 해놨습니다. 국힘당의 김모라는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평원 등 인증기관 인증의 단서 조항으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근거로 예비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달아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평원의 실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운영계획서만 내면 예비 인증을 받아서 의대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서류만 내면 의대를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인증은 그 뒤에 받아도 된다. 인증을 못 받아도 서류만 내고 예비 인증만 받으면 법에서 정한 정원 감축, 모집 중지, 국가고시 응시 제한, 폐교 등의 제한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어떤 기관이 이 예비 인증을 하느냐, 그 내용도 법안에는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김모라는 그 의원은 이게 포스텍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이미 2025년 정원이 픽스되어 있는 상황에서 포스텍 의대가 언제 설립될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법안을 의원 임기 시작 첫날에 제출했다는 건 포스텍 의대를 위한 거라는 말이 그저 핑계일 뿐이라는 뜻이죠. 당장 증원된 학교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있지도 않은 학교의 예비 인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결국 무리하고 근거 없는 증원, 2,000명 귀신에 씌인 것 같은 어거지 증원이 인증 과정에서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그냥 설비나 교수가 있거나 말거나 서류만으로 예비 인증을 받아서 의대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증언을 해도 절대로 교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니 뒤로는 그냥 계획서만 써서 제출하면 의대라고 인증해버리겠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이런 짓을 했다면 우리 모두는 이걸 협잡질이라고 의료의 질을 어디까지 끌어내리려는 거냐고 욕을 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가 먼저인가요?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건강보험이라는 것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0명을 늘린다는 그 숫자 자체입니까? 왜 오픈런이 일어나고 왜 뺑뺑이가 일어나는지는 마치 수학 산식처럼 명확한 이유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2,000명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막 마법처럼 지방으로 의사들이 몰려가고 마법처럼 기피과에 의사들이 지원하고 마법처럼 의사를 늘렸는데도 건보 재정 지출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정부는, 보건복지부는, 그리고 대통령실은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2,000명을 늘리기 위해서 의대 인증 제도마저 무력화한다. 대체 의료 정상화가 목적인 겁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를 끼워 맞추는 게 목적인 겁니까? 그냥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절대로 질 수 없다 하면서 기싸움을 벌이는 건가요? 결과가 무슨 개판이 나든지 비록 의료 교육 체계는 무너졌지만 나는 2,000이라는 깃발을 꽂았다, 내 승리다 이러고 앉은 건가요? 내가 지지하던 사람, 내가 지지하던 정권이 내가 욕하던 자의 치졸한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꼴을 본다는 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라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즐겁고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저를 욕하더라도 저는 단지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을 싹 바꿔서 똑같은 짓에 찬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못했기 때문에 비판한 거지 문재인이라서 비판한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도 이재명이라서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비판한 겁니다. 저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쪽은 무지성으로 감싸는데 우리는 왜 잘못했다고 지적하냐? 세상에는 회색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 영역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짓에 함께 박수를 치는 것은 간신이거나 공범일 뿐입니다. 지지자가 아니라.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